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AV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니백서 채널 구독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유익한 경제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술자리에서 19금에 관한 주제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저출산이었는데 결말은 성인물과 성매매에 관한 갑론을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저출산의 원인은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개소리야, 성매매랑 출산율이 뭔 상관인데? 라고 이제 묻자 친구는 용불용설, 즉 쓰지 않으니 성기능이 퇴화되다가 결국에는 번식 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약간의 농담반 진담반처럼 하는 얘기였지만은 진심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토론은 결국 결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얘기를 하면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리에 총 4명이 있었는데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일본 AV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사실 미국 포르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돌려보고 이러면서 컸는데, 지금은 어느덧 우리 세대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AV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얘기는 재밌다, 뭔가 이렇게 좀 감질맛 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일본 AV의 인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나니까 여기에 도대체 일본 AV 산업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군요. 최근 일본 AV 배우 오구나 유나, 이분이 유튜브 몇몇 채널 썸네일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AV 배우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까지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오구나 유나는 넷플릭스 성인물 일본 편에 이제 출연해서 신동엽 성시경과 함께 AV 제작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AV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성인물은 처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저는 너무 웃기고 재미있게 봤거든요. 너무 의외였던 얘기들도 있었고, 사실 좀 놀랬던 거는 일본 AV 배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직업의식도 강했고 프로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직업에 임하는 걸 보고 조금 놀라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이고 조금 더 야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걸로 이제 연습 비슷한 것도 좀 하고 예, 아무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포르노 시장에서 지금은 일본의 AV 시장이 성인물 시장을 거의 장악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양 포르노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누가 봤다는 얘기도 듣기도 어렵고 구경도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인기 있는 일본 AV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산업에 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이제 질문을 던져봤고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비교에 앞서 2020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2배가 넘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 사실 내수 시장 규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AV 산업의 크기 차이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5,162만 8,117명, 일본은 1억 2,512만 4,989명, 이 지금 2022년 기준 인구거든요. 2023년 기준 성인산업 시장 규모는 한국은 약 2천억 원이었던 반면 일본은 22조 7,500억 원으로 약 114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동의되시죠? AV 시장에 대해 좀 상세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은 DVD나 블루레이를 판매하는 판매액은 한국이 300억 정도인데 일본이 4조 5,500억입니다. 스트리밍 시장은 한국이 1,000억 원,
일본은 5조 700억.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뭐 한국은 자료가 없는데 일본은 4조 6,800억. AV 시장만 합계하면은 1,300억 원 대 14조 3천억 원. 차이가 엄청나죠? 성인용품 시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인용품 시장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콘돔 2조 8,600억 원. 일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윤활제 1조 4,300억 원. 저는 윤활제 시장이 이렇게 큰 것도 놀랬지만 섹스토이 1조 1,600억 원. 4조 1,600억 원. 윤활제와 섹스토이는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아니 섹스토이를 4조. 야, 저는 뭐 아직 실물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정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섹스토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그 성인물을 볼 때도 그 일본 성인용품 시장에 가면은 섹스토이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실제로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나오는데 뭐 자위를 할 거냐 아니면 섹스토이를 사용할 거냐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든 간에 대부분 한 번 쓰고 나면 섹스토이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터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느낌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전체 시장을 뭐 추산하면은 약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조 7,500억 정도가 됩니다. 짐작은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에 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78조 원입니다. 23조 원에 가까운 일본 성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되시죠? 우리나라 이제 뭐 전체 자동차 판매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한 30% 정도가 일본 성산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기준 2023년 K 콘텐츠 중 게임 13조 7천억, 음악 8조 6천억으로 합계 22조 3천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성장 산업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K 콘텐츠의 가장 핵심인 게임과 음악 이 두 가지 산업을 합쳐야 일본의 성산업 정도가 됩니다. 일본 성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성산업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이제 규모가 큽니다. 성산업 플러스 게임, 음악 이 세 개 시장을 다 합쳐야 일본 성산업 하나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일본 AV 시장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단순히 일본 사람들은 밝혀서 일본 사람들이 개방적이어서 라고 치부하기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AV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성인물 일본 편을 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AV 배우들도 굉장히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제 직업에 임하는 태도에도 좀 놀랬지만 섹스토이 그러니까 뭐 자위기구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 하나하나의 느낌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일본 제품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성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 성산업이 잘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일본 AV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그 인기 비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AV의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의 AI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제작. 뛰어난 영상 품질과 연출력, 매력적인 배우들, 다양한 스토리 라인과 테마. 뭐 요 세 가지 부분 아마 일본 AV를 좀 보셨던 분이라면은 바로 공감되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 라인이 있고 배우들도 다양하고 연출력도 있고 상상력도 자극하는 이런 스토리. 뭐 굉장히 이제 매니아층이 이제 두터운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콘텐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패티시 및 소재 다루기, 트렌드 반영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뭐 일본 AV들은 VR 기기나 3D 기능을 이제 해서 더 원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있다고도 합니다. 타겟 맞춤형 제작, 남성, 여성, 그리고 LGBTQ 등 다양한 성적 취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GBTQ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등 이런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 취향 등 세분화된 타겟층 공략. 뭐 실제 저도 이제 제목들을 좀 보면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AV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린 친구들은 이제 출연 못하니까 어려 보이는 AV 배우를 고용해서 아마 그런 성적 취향을 이제 다양하게 고려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이 정도 내용이면은 이거 심의나 이런 데 걸려서 나올 수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류의 스토리도 일본 AV 시장에서는 대부분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접근성 및 편의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편리한 구매 및 시청, 다양한 언어 자막 및 번역 제공, 합법적이고 안전한 플랫폼 운영. 일단은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유통한다? 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에 뭐 유료 구독 채널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규제나 이런 것들의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적 요인. 일본 문화의 성적 개방성, 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 AV 소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뭐 이런 것들은 출연하고 있는 AV 배우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성인물을 찍으러 일본에 갔던 성시경님과 신동영님이 거기에 다니는 분들과 인터뷰할 때도 뭐 성인물에 대해 성인용품을 사러 온 그런 이제 고객들조차 얼굴에 모자이크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인터뷰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다른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마케팅 및 홍보, 적극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팬덤 형성 및 소통 강화,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일본 AV 배우들은 팬들하고의 팬미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산업 발달, 성인용품 시장과의 연계, 관광산업과의 협력, 성교육 및 성문화 발전에 기여. 이 부분은 뭐 성인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성인용품 시장이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을 보니까 일본 AV가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답변을 받아 AV에 놀라고 AI에 한 번 더 놀랬습니다. 고퀄의 고퀄리티 영상과 연출력,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은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남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V 배우들 역시 직업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인 모습, 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노력이죠. 술자리에서 시작된 잡담으로 일본 AV의 인기를 실감해 찾아본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분과는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아마 오늘 일본 성인 산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공감도 많이 하시고 이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짐작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산업 시장 규모가 작은 근본적 이유는 법적, 도덕적, 그리고 인구가 작다는 이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규제가 뭐 은밀히
음성적으로 유통 소비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측정할 수 있어야 이 시장 규모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몰래 쉬쉬하고 뒤에서 이제 하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제 성산업의 대부분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이런 효과가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이 있다는 데는 뭐 100% 동의되지 않지만, 성욕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출산율은 아니더라도 이젠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성에 대해 자신의 표현이 더 당당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